알려지기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함께 특히 이 검사 탄핵안,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힘을 모은 사람들,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 많고 말 많고 탈 많았던 검사들 역시 이 정부는 어떻게든 챙겨준다. 현직에 있는 검사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내는 겁니다. 그 싹을 잘라버려야죠. 그래서 제가 검사 탄핵을 지금 추진하는 것이고 검사 탄핵을 꼭 반드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섭은 김학의 재판 때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처가에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하여 코로나 시기임에도 대기업 부회장의 조력을 받아 황제 스키를 즐기는 등 법을 무시하며 살고 있습니다. 일단은 김용민 의원이나 민영배 의원 등이 이번에 이 탄핵안 추진에 좀 많이 힘을 모으고 주도했다는 얘기들이 좀 이것저것에 들려오는데 특히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대통령 탄핵이나 한동훈 장관 탄핵도 계속해서 주장했던 게 바로 김 의원입니다. 근데 강성지지층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설전 변호사님. 네. 오늘 오전부터 일부 보도를 보니까 어제 저게 폐기 수준까지 되고 국회에서 뭔가 여야 합의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게 김진표 국회의장,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보니 글쎄요, 개딸들, 이른바 이재명 대표 강성지지층들이 김진표 국회의장 휴대전화까지 저렇게 공유하면서 압박하자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더라고요. 글쎄요, 김진표 의장만 제가 편을 들어드린 게 아니라 이제까지 역대 국회의장들은 모두 다 이 본회의를 열 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열 때는 여야의 합의를 기본 원칙으로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진표 의장만 유독 김진표 의장이 예를 들어서 탄핵안을 처리하기 싫어서 그랬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냥 원칙대로 했다라고 보는데 그걸 충분히 지금 김용민 의원께서는 항의는 할 수 있죠. 자신들이 이렇게 민주당 특히나 자신이 주도해서 이 탄핵안을 발의를 했는데 무산된 거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본회의를 열어달라라고 항의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굳이 저렇게 휴대번호까지 공유를 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자를 보내서 문자 폭탄을 한다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탄핵안을 이런 식으로 민주당만 해가지고 이거 참석을 해서 탄핵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연다.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서 다수당이 됐을 때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영원히 다수당 할 겁니까? 그렇지 않은 반대의 경우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국민의힘 출신의 어떤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서 어떠한 뭘 하기 위해서 이거 진짜 단독으로 열어달라라고 했었을 때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다음에 왜 지금만 생각하고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회에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원칙을 김진표 의장이 그냥 국회의장으로서 지키는 거예요.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아닌 그냥 국회의장으로서 본연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이 항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발의를 했던 의원으로서. 그렇지만은 이걸 공개를 해가지고 김진표 의장의 문자 폭탄을 보내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잖아요. 그 폭력적인 어떤 개딸들의 시위 사진 올리면서 이런 것이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 예. 좀 생각을 해보셔라. 저는 그 같은 기준으로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네. 여기 보면 강경파 의원들 혹은 밑에는 주변에 개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경파 의원들 중심으로 이번 탄핵안이 발의가 됐다. 근데 이제 여당에서 보는 시각은 주요 정책들 물론 찬반 있고 논란거리 있을 수 있어요. 메가시티라든지 혹은 공매도 이런 정책 이슈들을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선점하고 주도하고 치고 나가니까 민주당이 이런 탄핵안 발의로 좀 전국 분위기를 바꿔보겠다는 심산 상당히 정략적이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비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개인적으로 판단하십니까? 입법 독재죠. 입법 독재고요. 이건 권한 남용이에요.
아니 지금 민주당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헌법에 이런 그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있으니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내가 돈 많다고 마약 사가지고 투약하는 것도 괜찮은 겁니까? 이 권한이라고 하는 건 쓸 때 써야지 이렇게 아무 때나 쓰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탄핵 요건에 맞지도 않고 우리나라 75년 역사상 탄핵된 적은 탄핵 소추가 의결된 적은 딱 5번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이런 사안 가지고 탄핵을 한다라고 시작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실익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게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준형사 절차와 같아서 탄핵을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법사위원장이거든요. 지금 법사위원장 누굽니까? 여당의 김도우 위원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검사 출신 김도우 위원장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게 탄핵이 되어야 된다라고 확신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익도 없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은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들에게 그 국회로서의 국회의 그 권한이 이 정도가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쇼에 불과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달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달력 위에 만약에 이제 11월 9일과 10일 있었다면 11월 9일에 원래 어제죠.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고 국민의힘이 쭉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면 그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처리하면서 이게 폐기 수준이 됐는데 일단 오늘 민주당은 국회 유권 해석을 받아서 11월 말, 12월 초에 탄핵 소추안을 다시 한번 올려놓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탄핵 안건은 상정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철회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탄핵 소추안을 상정하자마자 꼼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방통위원장이 지금과 미래에 할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탄핵을 한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 탄핵입니다. 철회가 가능한지 그다음에 다시 또 회기 중에 일사부재의 원칙을 벗어나서 발의를 할 수 있는지 그것에 관해서 내각의 일부 구성원보다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 소속 공직자도 탄핵의 대상이 된 문제니까요. 저랑 무관한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다만 내용이 부당하다는 점은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차에서까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들께서는 4.4.5입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다시 추진한다고 하니까 오늘 한동훈 장관의 저 얘기. 일사부재의 원칙 때문에 불결된 안건을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그런데 민주당이 오늘 국회 사무처 혹은 김진표 의장의 유권 해석을 받아서 탄핵안 철회를 했고 그럼 다음 본회의 때 한번 해보겠다. 장현수 최고위원님. 오늘 국민의힘 보니까 지도부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다 하겠다고 하던데요. 일단 헌재 권한쟁의 신청하는 것과 동시에 가처분 신청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긴 것에 대해서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이번 본회의에서는 탄핵안을 다시 올릴 수 없는 것이고요. 가처분이 기각되면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월말로 예정된 예산안 본회의 때 올리게 되겠죠. 근데 국민들께서 보실 겁니다. 방통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기 위해서 국회법을 어겨가면서 정말 무리하게 힘으로 밀어붙이고 이건 꼼수가 아니에요. 저 이제 꼼수라는 표현을 안 쓰려고요. 그냥 패악질입니다. 이런 패악질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야 민주당이 의석수 많이 있다고 저렇게 깡패처럼 구는구나라고 국민들이 다 보게 되실 거고요. 방통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면 그 한 사람만 재판받고 쉬다 오는 게 아니라 지금 방통이라는 부처의 업무 전체가 중단되게 됩니다. 예. 2명은 있어야 의결이 되는데 위원장 직무 정지되면 혼자서 의결할 수가 없어요. 남은 방통위원이. 그러면 뭐 YTN이 이제 매각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승인도 방통위에서 못 내리게 되고 뭐 SBS나 KBS 2채널 같은 여러 방송사들 재승인 기간인데 이 재승인에 대해서도 방통위가 허가를 안 내주면 미승인 상태에서 방송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도 법적인 어떤 처분이 좀 불확실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혼란이 야기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여서 탄핵을 통과시킬 만한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만큼 지금의 편향된 언론을 그대로 두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뭐 어제 일부 민주당 의원들 보도 나온 것처럼 우리는 그냥 이동관이 싫다. 이거 감정 하나 가지고 탄핵을 하는 것인지
그 후가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 탄핵안 구대영 기각과 마찬가지로 하나둘 차근차근 정립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이 이런 부당한 절차 아니냐 4.4.5입을 소환했어요. 당시 이승만 정부 당시에 정족수 미달의 헌법 개정안을 불법 통과시킨 사건 뭐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거 탄핵 철회 후 재추진하는 거는 이런 꼼수 아니냐? 그 장윤주 변호사님 네. 어떻게 민주당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뭐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좀 달리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4.4.5입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4.4.5입은 말 그대로 정말 불법 행위였는데 오늘 이 부분은 국회 사무처의 해석에 의해서 유권 해석을 받고 국회의장도 철회 결재를 해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사무처에서도 의사 일정의 정식으로 의제가 돼야 그래야지 의제로 발의되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도 의제로 발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철회를 하겠다. 그러니까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내놓은 것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4.4.5입을 운운하시는 것은 좀 너무 나간 해석이다 또는 너무 나간 비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저런 말씀들이 오히려 여야의 협치라든지 국회 내부에서의 자정 기능 또는 국회 내부에서 타협하는 모습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민주당 얘기까지 그리고 검찰과 여당의 극렬한 반발 얘기까지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상위권 이슈였습니다.